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장 해석과 개통 보호입니다. 이 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가장 시험 빈도가 높은 내용들을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성배전공학의 고장 전류 계산 7장하고 성배전공학의 개통 보호가 몇 장이었죠? 10장이었나요? 보호 개전 방식. 그쪽에 합쳐져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고장 계산에 대한 개요, 대칭자표법을 이용한 고장 계산, 대칭분 해론, 병행 이해선, 송전선 고장 계산, 전력 계통의 보호, 보호 개전 방식의 적용, 우리나라 기관 계통의 적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크게 나눠지면 여기까지가 고장 전류 부분입니다. 고장 전류 계산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호 개전 방식 쪽입니다. 전력 계통의 보호인데 일반적인 그 성배전공학에서 배우셨던 그 10장의 보호 개전 방식하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호 개전 방식의 적용도 똑같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조금 틀려진 건 뭐냐면 여긴 전력 계통이다 보니까 송전선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나중에 보시다 보면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호 개전 방식적으로. 근데 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관 계통 적용에 여기는 3, 4, 5kV에 대한 부분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한 주보호하고 후비보 그런 내용들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고장전류 계산의 개요 뭐냐? 그전에 알고 있던 것처럼 고장전류가 뭐냐? 그럼 고장전류에 대한 종류가 뭐 삼상단락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일선지락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뭐냐? 평형고장, 불평형고장 나오죠. 평형고장과 불평형고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불평형 고장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이 힘드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칭자표법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 삼상단락과 같은 이 고장전류 계산에선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법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외에 오음법이라든가 피유법, 단위법 같은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우셨던 내용들이고요. 대칭자표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 대칭 부분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제가? 고대 발전. 제가 고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고대 발전 이렇게 하는 건 고장 조건. 그러면 이 대가 뭘까요? 대칭분. 발전기의 기본식. 그리고 원하는 전압 전류를 계산하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칭자표법을 이용할 때 이 대칭분을 분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불평형 고장전류다 보니까 그거를 정상, 역상, 영상에 대한 어떤 대칭분 성분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값들을 다시 발전기 기본식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전압 전류를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칭자표법이라 뭘 하냐면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불평형 고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에 보시면 대칭분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이걸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편하더라. 그래서 이 불평형분을 대칭분으로 분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분해를 하다 보니까 정상, 역상, 영상에 대한 성분들을 전류하고 전압에 대해서 분해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불평형 값들을 계산해낸다. 그게 이제 대칭분으로 분해하는 이 부분이 바로 대칭자표법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칭분 해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이 좀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데 발전기 기본식을 왜 넣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단자전압을 계산할 때 무부하 발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편하니까 그 식을 집어넣은 겁니다. 발전기 기본식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있죠? EA로 나와있나? VA로 나와있나? 책에서는. 책 페이지에 무부하 발전기 고장 계산 해가지고 뒤에 V0로 나왔네 그냥 V0, V1, V2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Z0, I0 EA-Z1, I1 마이너스 Z2, I2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전압과 전류에 관련된 수식이 나와 있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계산된 여기 보시면 고장 조건에서 계산된 대칭분으로 나누다면 여기서 이제
I0나 I1이나 I2 값 같은 걸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그 값들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V0, V1, V2 값을 계산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I0나 V1이나 이렇게 일부를 계산합니다. 다 계산하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발전기 기본식에서 나머지를 계산해가지고 그걸 다시 불평형 고장 전류에 필요한 전압 전류 값으로 계산해낸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대칭자표법 설명할 때. 그 대칭분해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설명되어지고요. 병행 이해선 송전선 계산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 대칭분해로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회로를 분석을 할 때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해가지고 영상회로는 뭐다? 단상전류로 씁니다. 나중에 영상회로는 단상분이다. 단상전류를 흘리는데 단상전류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정상은 삼상전류입니다. 역상도 삼상전류입니다. 삼상전류. 이게 뭐냐? 영상회로. 회로를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대칭분해로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요걸 응용을 하는 부분이 이제 병행 이해선 부분인데 얘는 이제 그 전원 소스가 두 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VA가 있고 VB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송전선에 송전선 같은 경우는 전원이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해선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 V00, 뭐 V01 해가지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I00, I01, I00, I1, 01. 그래서 얘는 가고 나와서 이 경우는 두 배의 I00가 이렇게 나온다. 그럼 뭐냐면 얘는 이쪽으로 가자면 얘는 반대로 나오거든요. 없어지니까. 이거 회로를 분석을 해가지고 요거일 때가 나눠가지고 보면은 나중에 이 Z00, Z00를 통해서 나가는 게 얘는 병렬로 되고 어떤 경우는 직렬로 되고 나옵니다. 이따가. 요런 정도 개념 정도만 설명드릴 거고요. 요게 들어가서 보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결론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이제 초기의 개념 정도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론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문제를 풀어보면 중간에 과정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계통의 보호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죠? 전력계통이 있으면 여기 뭐 PT가 있을 테고 여기 전류가 있으면 CT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차단기가 있을 거고 그러면 차단기에 릴레이가 있을 거고 그럼 여기 CT에서 받고 PT에서 받아가지고 전력계통에서 이상이 생기면은 차단을 시킨다. 이 내용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PT나 CT 센서로부터 입력을 받아가지고 계전기가 응동해서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거. 맨 처음에 이제 전력계통이 있어야 되겠죠. 전력계통에 보시면은 PT하고 CT가 연결되어 있고 CT하고 그 계전기에 의해서 뭐 여기서 연산을 하거나 해가지고 차단기를 동작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보호하는 방식들이 있느냐, 송전선을 보호하느냐, 변압기를 보호하느냐, 발전기를 보호하느냐, 모선을 보호하느냐, 뭐 주파수를 보호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사고 제거가 목적이냐, 아니면 신뢰도가 목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에 따라서도 나눠지기도 하고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하고 목적, 사고 제거자, 신뢰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목적하는 방식에 따라서 틀려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들이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 개전 방식을 적용할 때 뭐 송전선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죠. 과방 거피제, 과전류, 방향 과전류, 거리 개전 방식, P, 파일럿 개전 방식, 제페로 방식 이런 식으로 전개 가단 역발 속주 앞이 제가 외웠던 건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외우시기 쉬우라고. 전기자에 대한 단락, 지락, 계자에 대한 단락, 지락, 계자 상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또 과여자보, 여자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여자가 많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코일에. 그러면 이건 단락 후비보 51V, 역상, 발전기 모터링 32Q, 이건 속도, 과속도, 주파수, 전압, 베어링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가지고 계시면 발전기에 대한 부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안 나오면 이 내용을 못 씁니다. 전체적인 걸 딱 나왔을 때 목차, 정의, 그리고 원인, 문제점,
대책, 장점, 단점, 앞으로의 방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딱 이렇게 내려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답안지를 못 쓰니까 이런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된다. 뭐가 나왔다. 그럼 아까처럼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이 정리다. 뭐자. 송전선이 보호 방식이 뭐다. 송전선을 보호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종류가 뭐가 있다. 그럼 그 종류에 대해서 나열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뭐 추세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되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그런 적용 방식을 쓰고 우리나라 기관계통 적용 같은 경우 지금 기관계통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765가 기관계통은 아니거든요. 345, 154가 기관계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345에 대한 보호 방식, 154에 대한 보호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되면 이제 안정도 측면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전력계통이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텐데 책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한 번씩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좀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건너뛸 겁니다. 계산하는 부분 이런 내용들은 설명을 안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장 계산의 개요. 페이지가 387페이지 있습니다. 전력계통의 고장 계산은 송전선이나 발변전소의 일선 지락이라든가 선간 단락 등의 여러 가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전압전류를 구하는 것. 고장전류 계산이 뭐라고요? 전압전류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선 지락이나 선간 단락 같은 거. 거기에서 뭐 보호 개전 방식, 차단계 소요 고장 전류 차단 용량, 그리고 변압기, 뭐 기기의 가전류, 가전압 내력, 근접 통신선의 유도 전압 등에 널리 사용된다. 검토할 때. 고장전류 계산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밑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고장전류 계산은 전압전류를 구하고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유도 전압에 대한 검토, 차단기 용량 검토 이런 쪽에 사용한다. 그럼 고장전류 계산에 대한 목적이 한 5, 6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나중에 그런 걸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삼상 단락 고장 계산. 이건 평행구 고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하실 수 있는데 어떤 지점에 극단적으로 전원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접지 계통에서 지락전류보다도 삼상 단락전류가 큰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보면은 삼상 단락전류가 100이라고 하면은 선간 단락전류 이상 단락 얘는 몇 프로인가요? 몇 프로죠? 바로 나와야죠. 2분의 루트 3 86.6 왜 나와야 되냐? 선간 단락을 증명하시오. 삼상 단락과 선간 단락을 비교해서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선지락은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최소 6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 삼상 단락이 100이라고는 하지만 일선지락이 150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증명하시오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150이 나올 수 있는 경우. 그런 것들, 왜? 대부분 얘가 일선지락 하게 되면요. 한 90 정도, 60에서 80 정도 사이 나옵니다. 예? 90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60에서 80 정도.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면은 그 다음에 선간 단락이 크고 일선지락이 제일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정도 측면에서도 어떻게 되죠? 일선지락, 그 다음에 선간 단락, 선간 지락, 그 다음에 삼상 단락순으로 안정도가 가혹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얘가 고장전류가 가장 크니까 안정도가 가혹하죠. 그 다음에 얘가 크고 얘가 크니까 일선지락이 가장 작다는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60에서 한 80% 정도 나옵니다. 근데 150%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그건 참조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차단기 용량은 삼상 단락전류로 계산하고 왜냐 일선지락은 작기 때문에 가장 큰 이거 값으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은 삼상 단락은 평형고장이니까 고장점의 대지전압을 고장점에서 본 전계통의 임피던스로 나눠서 구할 수 있다. 이거요? 그냥 쉽습니다. I는 R분의 V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단락고장은
평행 고장이기 때문에 고장점의 대지 전압을 뭐로? 고장점에서 본 전계통의 임피던스로 나눠서 구할 수 있다. I는 R분의 V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겠죠. 이게 바로 쉽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들이 계산할 때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IN으로 계산을 하죠. 그냥 삼상 단락 전류를.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수식을 알지 못하면 나중에 계산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삼상 단락은 평행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Z1만 들어간다. Z2, 역상이나 Z0, 영상 부분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변압기 계산할 때도 변압기에 대한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은 다 같습니다. 이따가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 값 하나 갖다 집어넣고 그냥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일선지락 같은 거 계산할 때 불평등 고장이죠. 그때는 이 값들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부분이 수식이 어떻게 된다?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뭐라고 돼야 돼? 3배 2A. 이게 뭐라고요? 일선지락들. I, G, 1. 이렇게. 이 값들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 삼상단락에서는 Z1분의 2A. 이 값만 알면 되는데. 뒤에 거 몰라도 되는데. 그러니까 계산이 편하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다니 얘가 작다는 얘기죠. 작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크죠. 얘가 많으니까 이게 크죠. 그럼 전체적으로 작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확하게 옛날에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오음법이 뭐다?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뭐다? 휘유법이 뭐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8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V를 옴으로 나눠서 단락전류 계산하는 방법 오음법이다. 오음법의 단점은 전압별로 환산해줘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죠? 그런 내용들 비교할 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대칭좌표법, 클라크좌표법 같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오음법 퍼센트 임피던스법은 뭐라고요? 삼상 단락전류 IS 크기 맨 밑에 38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삼상 단락전류 IS의 크기는 전격전류 IN의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배 즉 100을 퍼센트 임피던스로 나누어 주기만 하면 단락전류는 전격전류의 몇 배로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뭐라고요? 단락전류는 이 전격전류의 몇 배로 쉽게 알 수 있다.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을 퍼센트 임피던스로 나눠준 거에다 전격전류를 곱해주면 단락전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변압기 같은 건 퍼센트 임피던스가 5%다. 네? 1000kV인데 5%다. 그럼 여기 전격전류가 1500A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IS는 5%니까 5분의 100 곱하기 1500이니까 아 전격전류 한 20배 정도의 사고전류가 여기 흐르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딱 보면은 단락전류 값이 나옵니다. 여기 지점 얼마? 물론 여기 이 값보다 더 줄어듭니다. 왜? 여기 있는 임피던스를 더 더해줘야 되는데 요것만 가지고 계산을 했으니까 임피던스 값은 여기 더 더해줘야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값은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으로 가지고 여유를 주시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 계통에 대한 임피던스는 변화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그 389페이지 고장점에서 본 전계통에 이런 퍼센트 임피던스가 얻어지면은 단락전류가 전격전류의 몇 배인가 하는 배율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실용상 아주 편리하다. 389페이지 메뉴에 있죠. 두 줄. 그래서 이런 내용을 딱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실무에 하실 때 그냥 바로바로 쓰신다는 얘기죠. 밑에 보시면 차단계 차단 능력 부족, 전자기계적 전류 강조 부족, 통신선의 전달 유도 전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나오죠. 세 가지. 그거 써주시고요. 알고 계셔야 되니까. 단락 용량 계산은 밑에 보시면은 어떻게 한다? 발전소 쪽으로부터 유입하는 단락전류 또는 단락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 목적이 나와있죠. 밑에 발전기 임피던스는 과도 직직 리액턴스, 송전선 및 변압기는 과도분만 아니 동기분만을 사용해서 계산하고 사고가 난 후 70ms 후에 차단기가 실제로 차단하게 될 전류를 예측하고 있다. 이거는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로 해가지고 나눠지면 고장전류의 감쇄율이 틀려진다. 차가도, 과도, 동기 얘가 20, 30, 100 정도의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고장전류는 이렇게 감쇄가 별로 안 이루어다가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조금 감쇄가 일어나다가 임피던스가 크니까 좀 더 감쇄가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차단하게 되는 지점은 한 여기 영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고장전류를 계산한다. 근데 우리가 계산하는 이 고장전류는 어디다? 요 30사이클. 30사이클 해봤자 어떻게 되냐? 0.5초대를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여율은 이건 멀티플라잉 팩터라고 돼 있는데 다 고려가 돼 있습니다. 여기 거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게 2.5배입니다. 왜냐면 최대 맥시멈은 얘하고는 2루트 2배입니다. 2루트 2배. 2루트 2배면 2.8배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 요 시작하는 여기 부분을 보면은 걔는 1.8루트 2배입니다. 그럼 그게 계산하면 2.5배인데 우리는 뭐냐? 다 2.5배로 계산을 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한 기계적 강도는 2.5배. 뭐의 기계적 강도 2.5배. 이런 식으로. 차단기도 보시면은 다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차단기에, MCCB나 ACB 같은 경우 2분의 1 사이클에 동작하는 차단기다. MCCB는 2분의 1 사이클에 동작하거든요. 그럼 2분의 1 사이클 때 동작하는 자기 차단 전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걸 견딜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요때 그 부분도 견딜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단기 같은 경우는 지금 5사이클이나 8사이클에 동작을 합니다. 근데 1호사 같은 경우는 3사이클에 동작합니다. 왜? 사고 전류가 크면 빨리 더 동작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때하고 2분의 1 사이클하고 이렇게 그 감도 부분을 변동할 수 있는 감도 부분을 충분히 여유있게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커에서. 다 시험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견디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나중에 고장 전류를 깊게 들어갈 때는 이런 내용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산 문제는 좀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잠깐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왜?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 전에 배우셨던 내용이 다 있습니다. 뭐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냐? 내가 다시 말씀드릴 수 없죠. 오음법이 뭐냐? 피법이 뭐냐? 지금까지 몇 번을 얘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다? 이 개념적인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보는 정도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칭자법법. 대칭이 된다고 그랬죠. 대칭자법법. (393페이지에) 보시면 각상이 불평형되는 일선지략과 같은 불평형 고장에서는 각상에 걸리는 전압을 따로따로 구해야 하는데 대칭자표법을 빌리지 않고서는 삼상회로의 불평형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이게 그렇죠. 삼상단락은 지금 앞에 보셨던 저런 수식을 이용해서 충분히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선지략과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대칭자표법을 빌리지 않고는 계산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대칭자법은 뭐라? 삼상회로의 불평형 문제를 평형 문제로 바꿔서 푸는 계산법이다. 이게 대칭자법의 정의란 얘기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각각의 대칭분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계산을 3번 실시한 다음에 이들 각 성분의 계산 결과를 중첩시켜서 실제의 불평인 값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이 정도 넘어가서 그림이 뭐를? 교통사고가 났는데 혼자서 계산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우니까. 밑에 어떻게 됐죠? 밑으로 해가지고 대칭자표법을 이용해가지고 계산해서 다시 이렇게 간다. 근데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대칭 성분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그걸 다 한 번씩 개별로 다 따로따로 계산해가지고 그걸 중첩해가지고 다시 환원을 해가지고 실제 필요한 이 부분을 계산한다는 얘기죠. 여기 부분을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이쪽으로 나와서 분해를 3개를 해서 여기서 대칭자법법에 의해서 계산한다면 그거를 중첩해서 다시 이쪽으로 올려보내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개념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대칭분 전류를 보시면은, 불평형 전류 같은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 안에는, 실제 전류는 이거지만 이 안에는 어떻게 돼 있냐. 예를 들어 정상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역상분이 뭐, 방향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렇게 영상분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원래 방향은 똑같은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만나는 이 지점이 요 전류가 되고 요 전류가 되고 요 전류가 된다는 얘기죠. 그 3가지 전류의 합계가 이 불평형 고장 전류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각각 분해해보면 그래서 각각 분해해가지고 다 중첩을 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에 대한 값을 계산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그림 8-4 예, B번을 보면 이렇게 찌그러져 있죠. 찌그러진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떤 성분들이 3개가 다 합해지면 그 찌그러진 전류가 나오다 보니까
그 찌그러진 전류를 계산하려면 각각의 성분을 분해를 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분해를 해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제로가 뭐? 영상. 1이 뭐? 정상. 2가 뭐? 역상.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그걸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제로는 뭐다? 영상. 플러스는 정상. 마이너스 또는 2는 역상.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I0, I1, I2를 분해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3분의 1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예? 이거는 뭐 옛날에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고 이걸 벡터도 한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행렬로 한산하다 보면 3분의 1이 앞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부분이 1, 1, 1. 그 다음에 여기 1, 1. A가 나오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던 게 여기 1일 때는 얘가 1승이다. 얘가 2일 때는 2승이다. 여기 1이 되겠죠? 여기 2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요게 2승이 되고, 요게 1이 되겠죠? 1A 자승이니까. 그러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A 자승. 이렇게 나와지고, 얘는 1 플러스 A 자승 플러스 A가 나와지는데, 그 순서가 이렇게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요게 IA, IB, IC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똑같이 이렇게 여기 앞에 부분은 없고, 여기 1, 1, 1, 그 다음에 1, 1, A가 됐을 때는 뭐라고요? 얘는 1이었을 때는 1이다. 얘 2 있을 때는 두 번째가 2다. B는 무조건 자승이다. B는 무조건 자승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1. 그럼 얘가 1이겠죠. 얘가 2겠죠. 얘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 헷갈려지는데 이걸 개념을 정확하게 먼저 이렇게 1은 1이구나. B는 A 자승이구나. 요건 기준점, 왜? 여기 다 기준 아닙니까?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반대니까 다. 그렇게 놓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 정도만. 그리고 뭐라고요? 밑에 395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림, 식 8-7하고 8-1 나오죠? 7하고 8. 이 과정에 넘어가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IA, IB, IC가 제 아무리 불평형된 전류라 하더라도 여기에 A하고 A 자승을 곱해서 I0, I1, I2라는 전류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여기 뭐라고요? A나 A 자승을 구해가지고 I0, I1, I2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왜? 분해를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 분해하는 게 바로 이 성분들인데 여기다 지금 A나 벡터 연산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벡터 연산자 넣어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럼 구한 걸 값치고 다시 또 이렇게 또 거꾸로 환산을 해줘야죠. 거꾸로 환산을 했더니 어떻게 된다? 8-9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B는 I0 플러스 A 자승 I1이죠. A 자승이죠, 여기. 요 뒤에가 보시면 얘는 I0, 1, 2지만 이 뒤에는 뭐다? IA, IB, IC. 이게 뭐냐? 불평형 전류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고 났던 불평형 전류 계산을 못하니까 이 값을 이런 정상분, 역상분, 정상분, 역상분에 대한 대칭분으로 바꿔다가 바꿔서 어떤 값이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모르니까 이 값을 모르니까 여기다 변수를 넣어가지고 이 값을 계산해서 이 값을 구했습니다. 그럼 그 값을 여기로 다시 집어넣으면 I0, I1, I2라고 이렇게 정의가 됐었으니까 그 값을 집어넣으면 얘 값을 알죠? 그럼 이 값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칭분으로 분해를 했다가 이 대칭분 값이 구해지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시 우리가 원하는 불평형 전류 값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고장 조건에서 일부 알고 있는 값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 부분에 대한 값들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선지락이나 성간단락이나 삼상단락 시에 어떤 값들을 고장 조건으로 알 수가 있는지 그 값을 알면은 이 값들을 넣어가지고 일부 값을 알아내겠죠. 알아낸 값을 이용해가지고 또 발전기 기본식에 넣어가지고 V0, V1, V2도 계산을 해야 돼요. 발전기 기본식을 넣어가지고 그 값을 계산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을 나중에 계산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고대 발전. 고장 조건에서 우리가 이런 거 고장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값들을 집어넣고 대칭분해로로 분해를 하게 되면 이런 대칭분해로로 분해가 된 상태에서 발전기 기본식을 넣어가지고 V0는 마이너스 Z0, I0 이런 식으로 I0 값 구해진 걸 넣으면 V0 값도 구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I0나 V0 일부 값을 구하고 여기서 V0, V1, V2에다가 모르는 값들을 최대한 다 집어넣어가지고 6개의 값을 다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첩해가지고. 다 중첩해가지고 나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전류 값은 이런 수식에 의해가지고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 다 나오죠. 이 6개 값 다 구했으니까 이 값은 다 6개에 대한 전압전류 값은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색의 전류색에 대한 각상에 대한 전압과 각상에 대한 전류 값을 미지 값을 여기서 계산해낼 수가 있다. 이 흐름을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대칭자법이 뭔지, 발전기 기본 수칙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보장 조건이 뭔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단락분류 계산은 편합니다. 근데 이거를 흐름을 안 가지고 계시면은 이거는 어렵다는 얘기죠. 자, 396페이지 불평형 삼상 단력준료 첫 번째 IA, IB, IC는 각각 평행된 3개의 성분 I0, I1, I2로 구성되고 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 부분은 이런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때 I0는 뭐다? 1성분인 I0는 영상전류다. 평형 단상이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영상은 단상이다. 그 다음에 삼상. 정상전류는 삼상교류로서 회전 토크를 주게 된다. 그리고 제3성분인 I2는 삼상평형전류로서 역상전류로서 제동작용을 하고 있다. 제 아무리 불평형인 것이라도 각각은 3개의 평형된 대칭성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대칭자표법의 기본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류를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영상전류, 정상전류, 역상전류를 해가지고 다 분해를 해서 그림 8-5에 있는 A, B, C, D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 부분이 전부 다 합친 거고 B, C, D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분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해를 한 게 어떻게 나왔죠? 여기 다 나왔죠. 이 수식으로. 분해한 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칭자법에 나오면 이 그림 그려주셔야 되겠죠. 이걸 이렇게 했다. 설명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대칭자법에 이 수식들 다 설명해 주셔야죠. 대칭자법은 이거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 8-5를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겠죠. 대칭분 설류로 다 분해되는 거를.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그려주시면 대칭자표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끝납니다. 398페이지는 전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전류에 관련된 내용 보셨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 기본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전기 기본식 398페이지부터 발전기 기본식에 대해서 설명하셔도 문제가 나옵니다. 따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단자전압강화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정상분, 역상분을 구해내는 부분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발전기 기본식으로 유추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여기서는 제가 개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데도 1년은 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6개월 동안 들어봤자 각각이 뭐라는 건 아는데 이게 뭐가 있다라는 개념을 잡는 데는 한 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 수업 한 2번 들었다고 이해가 되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을 다니시더라도 좋습니다. 근데 개념을 딱 잡아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네? 요거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그 결론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자, 398페이지에 발전기 기본식. 삼상 발전기에서 발전기가 임의의 불평형 전류를 흘리고 있을 경우 그 단자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구해보는데 그때 발전기는 대칭이고 무브와 유도전압은 삼상이 평행되어 있다고 가정된 상태에서 발전기 기본식을 이뤄낸다는 얘기입니다. 399페이지 보시면은 전압강화를 이용해서 내부 전압강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대칭분 성분을 분해를 했습니다. V0, V1, V2. 그러니까 8-15, 8-16에 대한 식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때 이제 Z0, I0를 이제 나눠지는데 그 Z0를 발전기의 영상 임피던스를 하고 발전기의 정상 임피던스는 I1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400페이지에 발전기 역상 임피던스는 I2라는 것만 Z2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아까 그 각상에 대한 전압 강화를 다시 표현을 중첩을 한 겁니다. 그냥. 여기서는 좀 약간 더 틀리죠. 그 8-17, 8-18, 그 다음에 마지막에 8-19가 나온다는 이 결론식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죠.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고장률을 계산할 때 발전기 기본식에 대입하여 푼다 하면은 발전기 기본식 과정은 모르더라도 결론식을 넣고 이제 고장률 계산을 해 주셔야 되니까. 발전기 기본식만 따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론은 V0는 마이너스 Z0, I0. 이건 나중에 보시면은 왜 EA가 나왔냐. 벡터적으로 해가지고 VA 값이 1 플러스 A 플러스 A 자성은 0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1 플러스 A 플러스 A 자성은 0입니다. 그래서 벡터 합이 돼가지고 나중에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이 어떤 경우는 생기고 그게 1로 되고 3분의 1이 합쳐져가지고 얘가 1로 된 겁니다. 2A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가지고 더해서 3분의 3이다 보니까 2A가 나온 겁니다. 나머지 것은 없어지고요. V1은 2A 마이너스. 발전기 단자단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I1, Z1 I1. V2는 마이너스 Z2 I2. 이건 발전기 기본식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예제 부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따라 목이 많이 타네. 페이지 402페이지. 무브화 발전기의 고장 계산. 대칭자법에 의한 고장 계산은 고장전류에 따라 설정되는 고장 조건식과 발전기의 기본식을 사용해서 수행된다. 뭐라고요? 대칭자법 고장 조건과 고대 발전이라고 했죠? 고장 조건과 뭐라고요? 발전기의 기본식을 사용해서 수행된다. 근데 뭐라고요? 밑에 보시면은 각상 전압 전류와의 사이에서 3개의 고장 조건으로 형성되는 합계 6개의 1차 연립 방정식 V0, V1, V2, I0, I1, I2 6개의 미지수를 구한다는 얘기죠. 대칭분해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I0, I1, I2, 예? V0, V1, V2 이렇게 나눠진데 거기서 일부 값을 계산을 해내고 안 되는 값은 발전기 기본식을 넣으면 여기 기본식 안에 6개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6개가. 예? 여기서 일부를 구하고 나머지 일부를 구한 값들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발전기 기본식에서 어떤 값들을 6개를 다 미지수를 구한다는 얘기죠. 미지수를 구했으면 어떻게 될까? 전압전류 값을 그냥 계산한다는 얘기죠. 왜? 다 나와 있으니까. 아까 어떻게 됐죠? IA, IB, IC 기억하시나요? 1. 뭐라고요? B는 뭐라고요? A자성. 그 다음에 A, 1. A자성. 기준점이 뭐라고요? A자성이다. B일 때는. 이렇게 나중에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VB는 마찬가지입니다. V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딱 정해놓고 사격할 때도 기준점 그 탄착권 형성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외워주시면 오래 가더라.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나중에 보면 막 헷갈립니다. 이거는. 기준이 안 잡혀 있습니다. 여자도 사귈 때 딱 그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사귀셔야죠. 자. 페이지 403페이지에 그림이 나왔는데 그림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고대 발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옆에 뭐 전류에 대한 부분, 전압에 관련된 부분. 이게 뭐라고요? 고장 조건이라고 나왔죠. 옆에 고장 조건 고. 밑에 대칭분을 변환하죠. 대칭분으로 이거 각각 변하니까 대칭분.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합니까?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아까 이 6개의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요? 발전기 기본식을 넣지 않습니까? 발전기 기본식을.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 전압전류 값을 구하지 않습니까? 고대 발전 이렇게 외워주시면 딱 이 그림들 그려주셔야죠. 나중에 대칭자법에 의한 고장 계산의 개요도 할 때 고대 발전 이거 딱 그림 그려주시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서 나왔던 이 그림들 이렇게 대칭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 아니면 아까 그 회로가 있었는데 여기 하나 둘 세 개 가 정상분 역상분 정상분 적상분 역상분 역상분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 그게 뭐예요? 1 뭐 I0 I1 I2 근데 그냥 붙었죠? 111이니까 A자선 뭐 I1 A의 I2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I0 예? 요거는 I0 그 다음에 A의 I1 A자성의 A의 I2 이런 식으로 분해해가지고 이거는 각각은 여기는
역상부는 I0, I0, I0만 있는 거고. 이것도 분해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I1인데, 요거는 A 자성이고, 요거는 A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플러스, 여기는 I2인데, 여기는 A 자성이었으니까 여기는 A의 I2고, 여기는 A의 자성의 I1이다. 요 세 개가 합해진 게 요거다. 이런 식으로 또 써주고. 그 다음에 그걸 푸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고장 조건, 대칭분, 발전, 전압 조정 해가지고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해가지고 책에 있는 403페이지에 계획을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채워줘서 고장 전류 계산에 대한 대칭자표법에 대한 내용들을 표현롭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칭자표법 25점짜리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수식으로 써가지고 전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적절한 장소에 이런 그림을 넣어줌으로 인해가지고 채점자한테 효과를 높인다는 얘기죠. 나중에 뭐 보호 방식도 그림을 그려라. 발전기 그림을 그려라 이거죠. 다 그림이 들어갔을 때 효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림이 너무 커도 안 되고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자, 404페이지에 와서 보시면 이제 나왔죠? 지금까지 배웠던 고장 조건에 대해서. 근데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주셔야죠. 사실은 고장 조건을 할 때는 이렇게 돼 있는데 A상이 지락이 됐다. 일산 지락시는 A상이 지락입니다. 항상 일선 지락 조건 A상 지락 성간 단락 조건 BC상 단락 성간 지락 조건 BC상 지락 이런 식으로 딱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맞춰주고 계산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합니다. 일선 지락인데 C상 지락인 조건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A상 지락 조건밖에 내용을 모르니까 못 푼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애우는 방법을 벡터도를 가지고 저는 애웠었습니다. 시상지락인 경우도. 근데 이제 내용을 알면 다 풀어서 쓰는데 애우다 보니까 시상지락하니까 A상지락을 해서 풀어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근데 대부분이 다 A상지락이니까 A상이 지락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IG 값이 크죠? 그럼 여기서 뭐 발생된 부분이 이쪽에 있을까요? 전류가? IB나 IC는 0일 겁니다. 조건에서. 이게 고장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전류가 크니까 전압은 0이겠죠. 고장 조건은 VA는 0, IB는 0, IC는 0. 보통 고장 조건이 3개는 나옵니다. 그럼 이제 미지 조건이 이제 3개가 나오겠죠. 그럼 아까처럼 6개 중에 3개가 나왔으니까 그 안에서 3개 값을 유추해가지고 나머지 3개 값을 또 유출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이 뒤에 또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또 406페이지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IB는 0이고 IC는 0이고 VA는 0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지량은 뭐냐? 여기 IA 값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죠. 예? 그리고 VB하고 VC 값들 모르죠. 예. 이게 미지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고장 조건 할 때. 그럼 고대 발전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뭐죠? 대칭분. 대칭분을 분해를 해주는 겁니다. 이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A자성 마이너스 A, I1 마이너스 I2는 0이 나옵니다. 요거는 0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요거는. 그러니까 얘가 0이라는 얘기는 결국 I1 마이너스 I2가 0이라는 건 얘는 같다는 얘기죠. 그럼 I1하고 I2가 같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또 보시면은 I0도 또 같이 나옵니다. 또. 그래서 I0, I0 이 부분이 같다는 이 수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유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다 뭐라고요? 나중에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대칭분을 이용해서 계산하고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일선지락 고장일 경우 3개의 대칭분 전류의 크기 및 위상각은 모두 같다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고대 뭐가 나와야죠? 발전기 기본식 나와야죠.
발전기 기본식이 어디에 나와야 됩니까? 405페이지 오른쪽에서 다섯째 줄에 보시면 건전상의 전압 VB, VC는 위의 대칭문 전류를 발전기의 기본식에 대입해서 얻는다라고 돼 있죠. 발전기 기본식을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어떻게 된다고요? 3번. 각상 전압 전류. 전압 전류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원하는.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고대 발전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풀어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대표적인 고장 전류 계산과 공식. 이것도 애우는 방법을 좀 요령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은 나왔죠? 페이지 406페이지 표 8-1 다 애워주십시오. 예? 다 애워주시는데 어떻게 애워주냐? 요령을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일선 지락 고장일 때 뭐라고요? A상 지락이 난다. 예? 그러면 지금 알았죠? 이 그림을 딱 그리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A상 지락이 났으니까 지락 전류는 클 거니까 이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전압은 제로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기질량. 그리고 거기 나왔죠. VA는 0이라는 거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IB하고 IC는 0이라는 걸 안다는 얘기죠. 왜 지락 전류가 크니까 이쪽으로 다 빠져나갔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고장 조건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기질량이 나온다는 얘기죠. 기질량. 기질량과 미질량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고장 조건에서. 근데 이제 대칭분으로 분해해서 풀 때는 고장 조건에서 알고 있는 기질량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편수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여기 뭐죠? IB하고 IC가 두 개나 있네요. 그럼 IB하고 IC에 관련된 I부터, 대칭분 전류부터 풀어 써주시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값을 두 개 알고 있으니까. 지금 대칭분 전압은 하나밖에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왜 계산하냐 이거죠. 대칭분 전류부터 구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편하다. 나중에 이제 여기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그 자료들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령은 그렇게 풀어 쓰시면 되고 I의 값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일선 지락 전류 부분은 다 해옵니다. 무조건. 이거 어떻게 되죠?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3배 2의 아닙니까? 이거. 맨날 암기를 하는데 이거 모를 수가 없죠. 이건 그냥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VB하고 VC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여기 일선 지락이라고 했죠. 일선 지락이니까 임피던스가 하나죠. 하나를 넣는 겁니다.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2A 여기 나왔으니까 2A. 뭐라고요? 이 부분은 기본으로 딱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여기도 이제 똑같고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2A. 나오는데 여기가 이렇게 Z0가 나오고 플러스 이렇게 Z2가 나오고 이렇게 플러스 Z0가 나오고 플러스 Z2가 나온다. 이것도 또 알고 계시죠. 앞에는 Z0가 Z2인데 이 앞에 걸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뭐라고요? 제가 B는 항상 기준이 A자성이다. 그럼 얘는 A가 나오겠죠. B는 뭐다? A자성이다. A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 마이너스다. 예? 근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 요거 이렇게 남겨두고 잠깐. 그 다음에 이선지락고장. 나중에 이제 이선지락까지 해가지고 같이 비교해서 요 값을 쓰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선지락고장 아까 A상 지락에서의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벡터도를 이용해서 그 이해하시면은 C상 지락일 때도 다 나옵니다. 결론식이. 이선지락일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 나오는 그 기질량이 BC상이 지락이 난다. 아유, 이 지락 부분 말고, 네, 이선 지락. BC상이 지락이 난다. 그러면은, BC상이 지락이 났으니까 이쪽으로 지락 전류가 많이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럼 IA는 0이겠죠? 예? 그 BC상이 지락 났으니까 VB하고 VC는 지락 났으니까 지락 난 상은 항상 0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놓고 나는데 여기에 이제 계산하는 IB하고 IC 값, BC상이 지락 났으니까 IB하고 IC 값을 알아야 되는데 얘 값은 지락이 두 개가 났으니까 임피던스가 두 개라는 얘기죠. Z0, Z2 플러스 Z2, Z1, Z2 플러스 Z2, Z1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여기 뭐? 2A. 예? 여기도 똑같이. 이거분의 2A. 근데 여기 똑같이. A. 아니, 똑같이 Z0, Z2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Z0 플러스 이거 Z2. 요거도 Z0 플러스 이거 Z2. B니까 여기 뭐라고요? A 자성. A 자성. 여기는 A. A 똑같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보면은 이제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책에 그렇게 돼 있나요? 보십시오. 한눈에 딱 봤을 때 이 형태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나오면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여기가 뭐죠? 1이죠? 여기가 뭐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2분의 루트 3. 요 지점이 어떻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여기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J자가 붙습니다. 이게 벡터 연산자로 뭐죠? 여기 B자성입니다. B자성이 아니라 A자성이죠? 여기 A입니다. 왜 B자성이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B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 지점이 B고 얘가 C입니다. 예? 제가 중간중간 한 번씩 다르게 해서 여러분들 반영을 보는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예?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뭐 얘를 120으로 하고 얘를 240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또 거꾸로 얘를 240으로 하고 얘를 120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각도 개념은. 얘가 이쪽 방향에 했을 때는 얘가 플러스 120이죠. 얘는 이쪽 방향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240이죠. 그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기준을 할 때 이렇게 딱 반을 자릅니다. 우리들이 옛날에 계산할 때 어떻게 했죠? 발전했죠. 오른쪽을 발전기, 왼쪽을 전동기로 외웠습니다. 이게 손을 두 개를 갖다 놓고 이쪽은 발전기, 이쪽은 전동기, 왼전 오발 뭐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왼전 오발 옛날에 기사 공부할 때. 왜냐면 얘는 왼손은 전동기에 대한 법칙이다 이거죠. 오른쪽은 발전기에 대한 법칙이다 이거죠. FIB 했죠. FIB 이걸 할 때 FIB를 오른손으로 했다 이거죠. 발전으로. 그럼 얘도 똑같이 그렇게 하자 이거죠. 전압 전류니까 압류를 하겠다 이거죠. 압류. 전압을 올 때 이렇게 보겠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여기 전압 아닙니까? 전압인데 B상에서 보고 있죠. B상에서 볼 때 전압을 이쪽부터 먼저 보자고요. A자성이 이쪽으로 먼저 보니까 1번. 예? A자성이 1번 맞네. A자성이 1번 맞네. 얘가 1번. 그 다음에 2번. A자성의 이쪽. A 봤죠? 2번. 여기 2번. A자성의 A 봤죠? 3번은 볼 때. 요 C에서 봅니다. 요 C에서. 요 A에서 보는 거죠. 전압은 이쪽을 먼저 본다면서. 3번. 이쪽으로 보면은. 3번. A에서 마이너스 1을 했네. 여기 똑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 똑같구나. 왜 항상 이쪽을 먼저 보니까.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얘 이쪽으로 보면. A에서 A자성 봤네. A자성. 이거 4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전류를 봤을 때는. 전류는 제가 반대라고 그랬죠. 전압을 이쪽으로 봤지만 전류는 이쪽을 먼저 봐라. 그러면은 요 여기는 먼저 A자성이니까 A자성에서 이쪽으로 안 보고 이쪽을 봐야죠. 여기가 1번이 되겠죠. 그러면 A자성에서 뭘 봤죠? A를. A자성에 A를 봤습니다. 그럼 보나마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틀려지겠죠. A자성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보면 여기서 이쪽으로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여기서 봤을 땐 이쪽으로 안 보고 이쪽으로 봐야 된다면서요. 이쪽으로 보니까 A자성이 되고 이쪽 봤으니까 이쪽을 한번 봐야 될 겁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렇게 돼 있나요 지금?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C상을 볼 때는 틀려집니다. 근데 이 C상을 볼 때는 이 기준에서 아까처럼 압류 봤던 이 부분을 요 일선지락시에서 C상에 대한 걸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안 맞습니다.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건 이제 예외 케이스를 또 봐야 됩니다. 벡터 연산자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외우는 게 좋을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내가 외워놓으면 이건 절대 안 잊어먹겠다. 예? 그냥 나오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냥.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삼상 단락 같은 건 어떻게 된다고요?
삼상단락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왔죠? I1은 뭐야? 삼상단락은 평형 삼상단락이다. 그래서 정상분만 있다. 역상분도 없고 영상분도 없다고 그랬죠. 얘가 최투원분의 2A다 이거죠. 근데 왜 여기가 3A가 아니라 2A가 됐냐? 여기는 3개씩이 있으니까 3A가 된 겁니다. 여기 요거에 대한 전압, 요거에 대한 전압, 요거에 전압해가지고 3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2A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외워두셔도 됩니다. 그냥 외우는 방법에서는 나중에 안 될 때는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사실 IB, IC는 이제 백단선자가 붙죠, 여기. IB는 뭐라고요? A 자승이라고요, A 자승. A 자승의 2A에다가 Z1이 붙다는 얘기죠. IC는 C. A, 2A, Z1. 그냥 에워지죠. B는 A 자승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B 자승 이렇게 했죠. B는 A 자승이다. 이것만 기준점을 딱 가지고 계시면 이런 것들도 그냥 다 풀어서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송전망의 고장 계산.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은 가능하면 좀 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번 이후에는 이제 또 요약분을 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지금 오늘 한 거보다도 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요령만. 왜? 기본서 과정은 여러분들 다 배우셨으니까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런 부분을 딱 얘기만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있던 그 부분을 다시 반복 학습하셔야죠.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다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최대한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을 반복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과정에서도 보시면 대칭자표법 지금까지 한 10번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10번은. 네? 처음에 강의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만큼 자꾸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송전망의 공장 계산, 고장 계산. 오늘은 말이 좀 헛나오네. 411페이지. 딱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세 개의 단자를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인출선을 뽑아서 그 끝에 단자 A, B, C를 만들고. 자, 411페이지 세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을 줄쳐 보십시오. 세 개의 단자를 생각하고 인출선을 뽑아서 그 끝에 단자선 A, B를 만들고 A, B, C를. 그게 뭐냐면 그림 8-12의 송전선 계통의 고장 계산이 발생하면은 그걸 이제 해석하기 좋게끔 하려고 A, B, C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밑으로 딱 보시면은 411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이 딱 나오죠. 거기다 세 개를 이렇게 A, B, C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걸 이제 병렬로 계산하기 위해서 막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저쪽 옮겨가지고 막 계산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 A, B, C 상에다가 그림을 그리겠다 이거죠. A상 1선 집죠. 1선 접지. 그게 1선 지락이라는 얘기죠. B, C상 2선 접지. 아까 얘기했죠. 2선 지락은 뭐라고요? B, C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간단락은 뭐라고요? B, C상 성간단락이라고요. 3상 단락은 어떻게 되죠? 3상 단락이 되는데 접지가 안 돼 있죠. 그 그림들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장점에서 끄집어낸 가상단지에서 고장.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송전망 쪽은 발전소나 이런 것들은 딱 보여지는데 송전망에 대한 고장 계산을 할 때는 이것도 그림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계산하면 어렵지가 않다. 413페이지에 그 식 8-31. 일선지락 고장이 발생하면은 고장 전류는 I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3배의 2A.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외우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 얘도 고대에 발전해가지고 1번 밑에 보시면 고장 조건을 지정한다. 2번 대칭분 회로를 구성한다. 영상, 정상, 역상 회로를 작성한다. 이 부분 요 뒤에 대칭분 회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고장 전 조류 계산하고 임피던스 계산하고 한다. 414페이지 보시면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차 발전기 130, 20 이렇게 나와 있죠? 130, 20. 이 아까 그 그림 그렸던 이 부분을 얘가 20이고 얘가 30이고 얘가 100이다. 얘가 뭐라고요? 차가도. 얘는 과도. 얘는 동기.
이렇게 돼 있죠. 그 의미가 뭔지, 고장전류가 이거에 따라서 감쇄가 어떻게 되는지, 감쇄가 점점 줄어든다고요. 임피던스가 이렇게 커지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예? 이 수차발전기 제동건선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여기서 또 나와야 될 게 실제로 이제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22,900이나 6,600이나 변압기를 사용하시면 대부분이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5% 정도 됩니다. 예?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변압기, 이건선 변압기의 리액턴스. 근데 154 변압기 같은 건 어떻게 되죠? 한 10% 정도 됩니다. 10에서 한 12% 정도. 154 변압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10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데 요거에 실제 곡선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런 이제 곡선이 있습니다. 나중에. 계략적인 이런 그 용량별로 해가지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이게 용량인지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인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요런 곡선에서 일반적으로 요 정도 범위 나오고 그 부분부터는 비례하긴 하지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비례하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용량별로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임피던스가 불명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Z1은 90, Z2는 30, Z0는 10 정도가 된다. 그리고 보호계전기의 문제처럼 고장 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 임피던스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Z0는 Z2는 30, Z0는 10 정도로 한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 이렇게. 근데 변압기는 회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맨 밑에 줄에 보시면 결국 임피던스란 정상, 역상, 영상 모두 한 가지 값만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변압기의 명판에 보시면 퍼센트 임피던스 5%라고 딱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정상, 역상, 영상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케이블 같은 게 어떻게 됐는지 이따 뭐 대칭문 쪽에서 보시면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케이블 같은 경우는 영상 같은 경우는 4배 정도 1회선 2회선은 7배가 나옵니다. 정상 부분에. 왜? 임피던스 배열이 틀려지니까. 왜? 케이블은 송전송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삼상이니 단상이니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이 간격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뭐냐? 그때 설명됐죠. 송전선인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인덕턴스 같은 경우 여기하고 여기 H면은 2H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 근데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짧아지니까 뭐 L값하고 C값하고 이런 가공선하고 지중 케이블에 대한 부분이 틀려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옛날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송배전 공학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렸고 그 안에 이런 4배, 7배라는 부분이 다시 또 나옵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이제 8-3 대칭문회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대칭문회로 대칭문회로는 지락 단락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단선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단선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부분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요 지락 고장 또 나오죠. 밑에 I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3배 2A.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나오니까. 자, 맨 밑에 줄에 보시면 415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시면은 영상전류가 흐르는 영상회로, 정상전류가 흐르는 정상회로, 역상전류가 흐르는 역상회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16페이지 영상회로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중요한 거는 단자 A, B, C를 일괄하고 아까 다 일괄하고 했습니다. 지금 예? 3개를 뽑아낸다고 그랬죠. 3배를 뽑아냈는데 얘는 그걸 뭉쳐가지고 3개를 뭉쳐가지고 대지와의 사이에 단상전원을 넣어서 영상은 단상이라고요. 정상이나 역상은 삼상이라고요. 그걸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상교류를 흘려준다. 단상교류가 흘러가는 범위의 회로가 영상회로다. 나중에 대칭문회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러면은 이 영상문은 단상이라는 걸 기억하셨다 쓰셔야 됩니다. 나머지 정상이나 역상은 삼상이라는 부분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용들은 쭉 읽어보십시오. 영상전류는 델타 결선의 내부를 흐르고 중성점의 접지장에는 한 상의 영상전류의 3배가 흐름으로. 왜? IG는 지락전류는 3배의 I 제로값이거든요. 실제 부분은 3배의 영상전류가 흐름으로 한 상분의 영상전류를 취급하는 영상회로에서는 저항값을 3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실제 지락전류를 맞춰주려다 보니까 3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이걸 단상분의 회로로 그렸지 않습니까? 단상분의 회로로 그렸는데 실제 지락전류는 3배의 I제로가 흐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값을 3배를 해줘서 그 값을 키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변압기가 있고, 발전기가 있고, 여기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림이. 근데 여기 그림 2차 측에 여기 변압기 Y가 있고 하는데 영상분의 회로를 볼 때는 여기 부분은 무시했습니다. 왜? 접지가 안 잡혀 있거든요. 델타니까. 지락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접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변압기를 보시면 변압기에는 정상, 영상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연결되는데 영상 부분은 끊겨져 있습니다. 저 Y결선에 접지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54 계통이 있고 154에 델타 Y 변압기가 있다. 근데 154가 델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 Y지. 왜 직접 접지를 해야 되니까. Y 결선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YY 델타로 그래서 델타 결선이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근데 22,900이 직접 접지인데 왜 델타를 쓰느냐? 여기 델타를 쓰지 않습니까? 왜? 여기는 한전하고 직접 유효 접지 개통한다고 Y 개통을 썼는데 22,900 수용가에는 왜 델타를 안 쓰고 Y를 안 쓰고 델타를 썼을까요? 그 여기다 Y를 쓰게 되면 외부의 지락 전류가 흘러 들어갔을 때 여기 OCGL이 오동작하기 때문에 여기를 델타로 쓴 겁니다. 중성점을 접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여기는 중성점이 접지가 됐냐? 안 돼 있습니다. 여기도 Y로 돼 있지만 플로팅 접지를 돼 있어가지고 피레기하고 DS하고 연결돼가지고 플로팅이 돼 있습니다. DS를 제껴놨기 때문에 얘는 플로팅 접지를 해가지고 직접 접지는 아닙니다. 여기 Y결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도 델타 Y로 돼 있고 여기도 델타가 돼 있겠죠. 이렇게 여기 22,900에 6,600 22.9에 6,600 6,600에 뭐 델타 Y다 그러면 380에 220 그럼 지락이 나면 어떻게 되냐 지락 전류가 여기서 난 전류는 이렇게만 흐릅니다. 임피던스가 끊겨지기 때문에 또 여기서 난 사고 전류는 여기만 흐릅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난 사고 전류는 요거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게 올라가지 않게끔 여기 델타 결선이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려다 여기서 다 순환돼서 이쪽으로는 안 올라갑니다. YI 결선이 돼 있지만 델타 결선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델타 결선이 없으면 올라갑니다. 그 보는 법까지는 사실 이건 실무를 하실 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영상 부분에서 여기 끊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접지가 되어 있는 부분에 어떻게 됐죠? 처음에 회로를 그릴 때는 3배의 I제로 흐른다고요. 지락 전류가 생기니까. 근데 여기를 RDA로 해서 설명을 해줬다 이거죠, 지금. 근데 이거를 영상회로를 등가회로로 바꾸다 보니까 얘가 뭐가 흐른다고요? 전압했을 때 여기 흐르는 게 I제로 흐른다고요. 단상전류가 흐른다고요. 원래 3배의 I제로 흘러야 되는데 단상전류 흐르니까 어떻게 된다니?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여기 부분에다가 RDA를 3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요거 3배의 I제로를 만들어주듯이 얘 I제로를 3배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3을 곱해줬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3을 영상회를 해주실 때 이걸 안 해주시면은, 전류는 그냥 그 등가열은 이렇게 그리지만 실제로 계산할 땐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냐. 성상분, 역상분, 영상분만 가지고 계산하시, 이 3배의 값을 계산하려다 보니까 여기는 3을 안 해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항값을 3배를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416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예?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뒤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를 풀어보시죠. 이 뒤에 예제 8-6번 같은 경우.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3배를 했는지. 자, 417페이지. 지락 고장 시에 선로의 인덕턴스로서는 자격 인덕턴스가 아니고 대지를 기로로 하는 인덕턴스를 사용해야 하는데 1회선 송전선로에서 자격 인덕턴스의 약 4배, 2회선 송전선로에서 약 7개 정도의 값을 가진다. 송대전공학에 설명드렸으니까 아까 4배, 7배 설명드렸죠? 요거 잊어버리시지 말아 주시고요.
정상회로 밑에 보시면은 상회전 방향의 정상인 삼상평형전하, 삼상교류가 흐르는 범위가 정상회로다. 근데 전류는 삼상 대륙이기 때문에 중성점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로의 중성점에 접지저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는 여기가 포함됐죠? 변압기에 지금 중성점에 접지저항이 포함됐는데 정상회로에서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REA를 그대로 놓고 그림을 보시면 정상회로에서는 REA가 그대로 있는데 등가회로에서는 어떻게 되죠? 등가회로. 여기에 대한 등가회로를 그릴 때 이 부분은 없어지고 여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부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전원 부분이 생기고 원래 아까 여기 부분에서는 여기에 3배의 REA가 들어갔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이 발전기 부분이 여기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던 부분이 없어지는 거고. 예? 역상회로도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발전기에 대한 부분,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 또 추가가 되겠죠. 여기 그 내용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가회로 들어갔던 부분이 여기 뭐가 있죠? ZTA, ZGL. ZGL의 발전기에 대한 부분이고 ZTA는 여기는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여기서는 이 부분이 추가가 안 된다고 이 REA 부분이 3배를 해서 넣었었는데 여기는 REA 부분이 없어지고 이 2개의 부분이 여기 들어갔다. 그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림 8-17의 B번하고 그림 8-16번의 B번에 보시면 ZTA 부분은 있죠. 예? 근데 ZGL 부분이 3배의 REA로 바뀌었죠. 발전기에 대한 부분이 예? 이쪽에는 있는데 저쪽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419페이지의 역상회로도 정상회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419페이지의 그림 8-18 바로 위에 변압기나 선로의 임피던스는 정상, 역상의 값이 같다. 그러니까 정상과 역상은 항상 같습니다. 영상의 값이 같으냐 아니면 크냐 이런 조건들이 직접 접지냐 아니면 저항 접지냐 비접지냐 또는 이런 그 정상이냐 역상이냐 영상이냐에 따른 회로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넘어가서요. (8-4) 병행 2회선 송전선 계산은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